20% 찍힌 거를 계속 구경할 게 아니라 그냥 팔고 다시 그 금액이 그대로 사면 수량은 똑같잖아요. 수량은 똑같고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2만 원까지 오면 나는 손실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세금은 좀 떼이겠지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보세요. 손실금 큰 분들, 뭐 마이너스 30% 들고 있고 40%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현 구간에서 시장가로 던지고 현 구간에서 시장가로 다시 사면 0%부터 시작합니다. 꼴배기 싫은 종목들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다시 살 때 한번 차트를 보는 거죠. 나라면 지금 이 종목을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다음번에 그 글로 만든 걸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갭자리가 있어요. 얘도 LG화학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갭자리라서 조금 꺼림직해요. 그래도 메꾸긴 메꾸겠죠. 아래 갭자리는 없고 윗 갭자리만 있으니까. 오늘 뭐 주식시장 봐봐야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음, 신일제약, 신풍제약 얘네들은 진짜 알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치료제 관련주들은 위아래로 엄청 흔들 거예요. 카카오겐 메꿨어요? 그렇네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나? 오히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를 이때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추매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서 오세요. 둘리님 어서 오세요. 언제 추매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갭자리 지금 칼같이 메꿨죠? 보시면 그야말로 그냥 이거 정확하게 이 갭자리 찍고 빠졌어요. 카카오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갭자리를 안 메꾸고 그냥 이렇게 빠졌으면 여기서 와장창 추매해갖고 평당 이렇게 딱 맞춰놨으면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딱 메꿨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갭 메꾸고 내려가는 거 이게 더 싫어요, 진짜. 그니까 좀 관점이 달라지죠. 주식을 알고 나니면 딱 갭이 발생됐어요, 내 종목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떨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갭자리는 간다. 근데 내가 저 갭자리로 평단을 맞추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갭자리 놔두고 이렇게 확 빠졌으면 여기서 조금만 추매해도 평단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갭 메꾸는 게 더 안 좋아요. 잘라고 방송 들었냐고요? 그쵸, 점심 먹고 노곤노곤 할 때. 그니까요. 이게 참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오늘 갭을 메꿨다는 걸 딱 인지하고 아 싫다라고 느낀 순간 여러분들도 성장한 겁니다. 항상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확 떨어주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아까워요. 이 갭자리 살려뒀으면 60일선 왔으면 저도 샀을 것 같은데. 근데 네이버는 안 메꿨죠? 그러면 내가 도저히 손절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갭을 안 메꾸는 종목은 정말 거의 없긴 하거든요. 정말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해요. 일단은 갭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초에 주가가 높게 뜨면서 시작을 하니까 갭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높게 떴다.
회사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회사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게 시가총액일 테니까.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를 하면은 잠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루아침에 회사의 가치가 확 올라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되려면 회사의 호재 공시로 올라가면 돼요. 뭔가 회사가 엄청나게 큰 계약건을 따냈다. 뭘 했다. 혹은 뭔가 신기술을 개발해 성공을 해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 이런 등등 뭔가 정말 회사 가치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대형 호재가 터져서 만들어진 갭자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회사 가치가 올라갈 만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 때문에 갭 떴다. 혹은 그냥 찌라시 때문에 갭이 떴다.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회사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갭들은 다 메꾸는 거예요. 왜 갭을 메꾸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뉴스 하나에 회사 가치가 급등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찌라시 하나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바로 잡는 움직임이 갭을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이노메트리 이익 본 걸로 GS 리테일 조금 손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익 본 거 있으면 내가 1,000원 수익 봤으면 500원이라도 손절에 쓰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하루에 1,000원 벌고 2,000원 벌어도 되니까 그렇게 벌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면 5,000원씩 뭐 2,000원씩 벌던 게 4,000원씩 벌 거고 4,000원 벌 걸 10,000원 벌 거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수익금에만 딱 꽂혀가지고 하면 분명히 크게 당해요. 자기가 그 손실 금액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데 투자금을 키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어차피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시작한 이상 절대 못 끊어요. 주식 끊으려면 계좌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주식할 돈 없을 정도로 망가지든가, 그게 아니면 주식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식을 거의 평생 해야 된다는 건데, 평생 할 거면 웬만하면은 건강하고 바르게 평생 하는 게 낫겠죠.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급등주 따라다니고 이렇게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다 잘 될 거예요. LG 같은 경우도 오늘 갭 떴더라고요. 제가 LG는 윗갭 자리를 살짝 못 메꾸긴 했어요. 여기가 갭 자리인데 이때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60일선에서 잡아서 갭 자리 보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갭 떴으니까 팔았어야죠. 그리고 오늘 LG로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60일선 만나면 그때 좀 더 다시 사셔도 돼요. 어차피 이 윗갭 자리 다 못 메꿨으니까 여기 매꾸로 한번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로 사진 마세요. 오늘 미증시 어떻게 될지 확답할 수 없으니까 사더라도 월요일날 그럴 때 사면 돼요. 그 계좌에 돈이 있는 건 돈도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도 종목이라고 말을 하죠. 보합권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합권 얼마나 좋아요. 절대 떨어질 일 없고 오를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현금 좀 들고 계세요. 막 꼭 계좌에 돈만 있으면 막 뭐 사야 된다고 막 촉박하게 막 뭐 사지 마시고,